예, 내란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2차 내란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증거 없는 내란몰이로 끝난 정치 특검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란 특검이 발표를 하면서 6개월간의 수사가 종료됐습니다. 어제 있었던 발표 들어보시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였던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을 빨갱이다라고 말하고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는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으며 자, 이렇게 어제부로 특검의 수사는 종료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어제 내용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사별 규정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 불법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 자체가 어떤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야당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은 사실 무근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2023년 10월부터 본격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점을 특검이 밝혀냈던 것이고 그 외에도 결국 이 우발적인 계엄이라는 주장과는 다르게 윤 전 대통령이 본인의 장기 독재를 위해서 사실상 1년 넘게 준비했던 계획된 내란이었다라는 점이 드러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선관위에 군이 진입하고 이랬던 것들도 결국에 국회 자체의 정당성을 훼손해서 국회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함이었음이 드러났고 그 외에도 사실은 이 지시사항으로 전달됐던 문건의 내용들 역시도 공개가 됐는데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라던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제 북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정황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불법 비상계엄 자체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일종의 경고용 계엄이었다라는 말과 달리 어떤 군을 무력화시키고 군을 통해서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시키고 사법부까지도 무력화시켜서 본인의 권력을 장기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음이 드러났던 명확한 내용들을 통해서 특검이 그동안 수사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객관적 물증을 통해 이 비상계엄이 오랫동안 계획되었고 결국 그 목적에는 경고용이 아니라 본인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함이었다라는 점이 확실하게 밝혀졌다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지금 이 특검이 250명의 인력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백억의 돈이 들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뭘 수사를 했고 어떤 결과를 지금 냈나요? 어떤 물증이 나왔죠?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라 살림이 팍팍하고 이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 마당에 이렇게 수백억이 들어서 그리고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법까지 바꿔가면서 했던 장작 180일간의 특검이 그 결과를 이제 보니 정말 참담한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어제 조은석 이제 특검이 수사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늘 그냥 해왔던 특검 무쇠 같은 이야기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이야기하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법리라든지 물증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란의 목적이라는 것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법리입니까? 이것이 물증입니까? 하나의 의견에 불과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상원의 수첩 이것이 가장 핵심이다라고 해놓고 노상원 이분 어제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내란에 대한 혐의는 아무것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총으로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발언들도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언들이 지금 다 다시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번 특검은 정말 너무나 이 결과가 들인 돈에 비해, 들인 인력에 비해, 들인 시간에 비해서 이 결과는 정말 조악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특검을 두고 또다시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으니 다시 또 종합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진짜 이 국민들의 여론을 심정을 정말 모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어제 김건희 씨는 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도 좀 나왔습니다. 오히려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계엄 소식을 듣고
다 망쳤다라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굉장히 크게 싸웠다라는 진술이 김건희 씨 측근으로부터 이제 확보됐다라고 특검에서는 밝혔는데 이 내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김건희 씨가 이제 직접적으로 가담하거나 모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를 거쳐서 그런 사실이 없었다라는 점을 특검이 밝힌 것 같고요. 다만 좀 유심히 봐야 되는 부분은 이런 건 있습니다. 이 비상계엄의 목적과 동기 자체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의 권력의 독점과 유지였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고 앞서 손수조 대변인께서는 증거가 없다라고 하셨지만 어떤 이 최상목 그 전 부총리에게 건넸던 문건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편성하려고 했다. 만들어서 그를 통해서 사실상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본인의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했음이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노상원 씨의 수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건 그리고 확보된 진술 그다음에 사령관들의 이야기까지도 한동훈 씨를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까지도 객관적인 진술을 통해서 일관되게 확보된 내용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비상계엄의 목적과 동기 자체는 본인의 권력 독점과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그럼에도 여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사법 리스크 해소가 동기로서는 포함이 될 수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직접적인 공모자로서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김건희 씨와 관련된 리스크가 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동기가 되었을 수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의 판단이다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가담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김건희 씨와 함께 계획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고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 부부싸움과 관련된 진술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부부싸움을 했다라는 것은 어떤 뭐 특검 측의 사생활 폭로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수사 결론을 보강하는 정황 증거로서 특검이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수백억 들여서 지금 나온 내용이 부부싸움 이거 알려고 한 겁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거는 조악하기 그지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보면 특검의 보도자료에 나온 얘기도 아니고 이제 특검보가 뒤에서 백브리핑 하면서 살짝 흘린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봐도요. 주구장창 민주당에서는 계엄의 원인이 김건희 여사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닌 것이 오히려 드러난 것입니다. 이번 내란 특검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뭐 물증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모두가 특검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고요. 법리에 대해서 드러난 일들은 무엇이냐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영장 청구를 했지만 2번이나 기각된 일, 한덕수, 뭐 추경호 이런 분들에게도 다 영장 청구를 했지만 모두 다 기각된 일. 이것이 물증이고 이것이 법리입니다. 그만큼 내란 특검은 정치 특검을 했고 정치쇼를 했다고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늘 민주당이 주장했던 앞서 나왔던 뭐 김건희 여사 개입이라든지 또 조희대 대법원장을 끌어들이면서 사법부가 개입했다 이렇게 늘 주장을 했었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제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특검 결과에서 확실하게 팩트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이 본인들이 내란 주요 임무자라고 지적을 했던 분들에 대한 영장 청구가 다 기각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김건희 여사 개입설이라든지 사법부의 개입이라든지 이런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 하나 성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내란 재판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당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실망이 크다라면서 이제 푸념을 했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이 내용은 또 어떻게 들어보셨는지 각각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관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2024년 7월과 10월에 각기 모임에서 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했다라고 하고 총으로 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지금 이 11월에 나왔던 얘기를 이제 이진우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을 또다시 언급하면서 나는 배신당한다, 실망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라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뭐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 명단 중에 이 한 전 대표가 있었음이 확인됐고 그 부분은 한 전 대표 역시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확인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 경고용 계엄이다라고 윤 전 대통령은 주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 그동안의 술자리에서 계속 해왔던 얘기들 그리고 실제로 그를 실행에 옮겨
넘기려고 했었던 그런 정황들을 봤을 때 이 목적 자체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신념을 거스르거나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했던 사람을 어떤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비상계엄은 원래 처음에는 이 북한으로부터의 무력 도발을 이끌어낸 뒤에 그를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사실 북한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력 도발은 있지 않았던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국회와 정치인들, 여야의 유력한 정치인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이들이 반국가 세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체포를 해야 되고 사실상 국회를 마비시키고 해산시켜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요한 진술들이 나오고 특히나 한 전 대표와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 이 계엄 자체가 김건희 씨의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리스크가 계속해서 터지는 바람에 사실은 한 전 대표 입장에서도 마냥 용산 대통령실을 비호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던 것이고 그 과정 가운데 김건희 씨의 수사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면서 많이 틀어졌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전 대표에 대한 배신감을 운운하고 실제로 한 전 대표를 체포 지시했었던 그런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단순 우발적 경고용 계엄이었다라는 말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정치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까지도 체포를 시도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다라는 점이 확인됐던 만큼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라는 그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었죠. 그래서 특검을 했었죠. 근데 하지만 특검은 종결이 됐고요. 결과는 내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란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나올 때까지 뭔가 수사를 하겠다라는 자세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체포 지시 없었다라는 것이 팩트고요. 뭐 총으로 어떻게 뭐 쏴 죽이겠다라고 했다는 발언도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다라는 것이 진술입니다. 그리고 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푸념에 섞인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뭐 이것은 술자리에서 나왔던 그냥 그야말로 푸념이었죠. 이것이 어떤 증거에 뭐 채택이 되거나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고요. 오히려 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런 수사에 대한 부분도 전혀 그것이 어떤 비상계엄의 목적이거나 하진 않다라는 것이 드러난 특검의 결과 발표였습니다. 정확한 것은요. 이것은 헌재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 당시 민주당의 이제 폭거, 수적 우세를 이제 내세워서 이 의회를 장악하고 어떤 이제 예산도 거의 다 깎아버리고 영원을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30번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특검들, 탄핵들 이제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사태, 이런 국정 마비를 막기 위한 비상대권으로서 계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검의 목적, 계엄의 목적이라는 것은 당연히 그 당시 민주당의 어떤 폭거적인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은 이미 현재에서도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검에서 여러 가지 드러난 내용들은요, 사실상 결과는 내란을 입증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요. 뭐 앞으로 또 남은 2개의 특검에 대한 결과도 속속 드러나겠지만 그간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것이 너무나 허황된 망상에 불과했다는 것, 그것이 드러나는 특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았다고 끝까지 더 특검을 더 연장해야 된다, 종합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은 정말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사실은 뭐 객관적으로 계엄을 선포할 만한 그 요건 자체가 되지 않았다라는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꾸만 이제 윤 전 대통령은 뭐 예산안을 얘기를 하고 줄탄핵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때 현재에서도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의 주재 하에서 다시 한번 협상과 여러 가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예산안 통과가 그렇게 중요했으면 윤 전 대통령은 왜 시정연설에 오지도 않았습니까? 본인이 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지는 못할 망정 나타나지도 않아놓고 심지어 예산안과 관련된 협상이 마무리되지도 않았던 시점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예산안 삭감 때문에 선포를 하게 됐다라는 말은 맞지가 않았던 것이고 탄핵 역시도 당시에 이제 계엄을 선포했던 시점에 뭐 30건의 탄핵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30건은커녕 뭐 2건인가 3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국회에서도 신중하게 권한을 사용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국회 차원에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헌법적인 권리였던 것이고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오히려 선포 요건에 맞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국회로 군을 진입시키고 선관위로 군을 진입시켜서 유리창까지 깨고 들어가고 선관위 직원의 휴대폰을 탈취해서 사실은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선관위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드러났던 내용들을 보면 결국에는 뭐 어떤 부정선거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했지만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라는 건 역시도 CCTV와 진술들을 통해서 확인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체가 저는 이 국헌문란 목적에 폭동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선관위와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심지어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까지 지시한 내용이 확인된 바 있고 무엇보다 국회를 무력화시켜서 국가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라라고 지시했던 그 문건이 대통령이 지시 문건이 최상목 전 부총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 증거로서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바고 특검이 원했던 답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내란이라고 하려면요, 이제 폭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으로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외환 유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북한과 통모했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통모, 그러니까 즉 김정은과 통모를 해서 이 내란을 계엄을 발동한 것이다라는 외환 유치까지 걸려고 했지만 그거 못 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처음에 시도했던 것들이 모두 법리가 무너지고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차후의 문제를 좀 우리가 이제 다시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낫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반복하고 하는 것은 국익에도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야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함께 들어보시고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여전히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의혹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정대가 원팀으로 똘똘 뭉쳐 남은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내겠습니다. 야당 탄압의 도구로 활용된 조은석 내란 특검이 오늘 발표된 내용은 수사의 결론이라기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2차 특검의 예고편이자 추가 특검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 브리핑에 불과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여야의 반응까지 봤는데 앞서서 저희 이제 손소조 대변인께서는 2차 종합특검은 맞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지금 일단 뭐 2차 종합특검에는 내란 특검과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까지도 포함해서 남아있는 의혹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규명해야 된다라는 게 당의 입장인 상황이고요.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무수히 많은 의혹들 중에서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들이 있고 수사가 미처 다 진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시간적 한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도 외환죄를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외환죄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됐던 게 결국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무력 도발을 유도했던 정황들은 이미 드러난 거거든요. 실제로 합참 의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있을 시에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원의 대응이라든지 여러 차례 무인기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작전들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그때 당시에 본인에게 합참 의장을 패싱하고 나에게 직보를 해라, 직접 보고를 해라 라고까지 지시를 하면서 사실상 뭐 원점 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시를 하면서 이 북의 무력 도발을 계속해서 유도하려고 했던 정황들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이 북한에서 강경하게 입장이 나오고 마치 무력 도발이 있을 것처럼 시사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기뻐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통해서 확보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무인기 작전이 정당한 군사 작전이었는가? 이 보고 체계도 엉망이었고 이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되지 못했던 그런 작전을 무리하게 시행해야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결국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다.
된다라는 점이 타당한 생각일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어떤 노상원 수첩, 그러니까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씨가 주요 관계자들을 접촉하면서 내란을 기획하고 어떤 면에서 설계했던 그런 정황들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특정 인물을 줄 만한 요원들을 접촉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다라는 점도 드러났고요. 그런데 노상원 수첩의 진실과 혹은 이 노상원 수첩에 쓰여진 내용들을 누구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의했는지까지는 아직 전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밝혀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예.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노상원 수첩 이 건은 사실상 이 노상원 씨가 뭔가 계엄을 위해서 뭔가 모의를 하고 부정선거를 위해서 2차 를 그룹핑하고 했다는 것들이 지금 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망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특검을 통해서 드러난 바 아무것도 입증되지를 못했습니다. 이 노상원 씨 어제 판결 났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이런 것들로 났습니다. 내란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 180일간의 장작이 이루어진 세금이 500억 들고 사람이 1000명 가까이 든 이 3대 특검에서도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더 얼마나 해서 원하는 답을 들으려고 하는지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외환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외환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환죄가 성립이 되려면 북한과 통모를 해야 됩니다. 김정은과 통모를 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무인기요. 당시에 용산 상중에까지 북한에서 띄운 드론이 왔습니다. 광화문 할 것 없이 북한에서 띄운 드론이 대한민국 상공에 떴는데 어떻게 방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북한에서 밝힌 드론은 총 12대 띄웠다는데 우리 지금 5대밖에 그때 찾아내지 못했어요. 7대는 찾아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인기를 띄운 부분, 그 전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2천여 개가량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방어체제로서 진행됐던 것을 가지고 이것을 계엄에 묶고 내란에 묶으려고 하는 시도는 정말 일방적인 주장, 소설에 그치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장작 180일간 이루어졌던 이 특검에 대해서 본인들이 써놓은 시나리오에 맞지 않기 때문에 뭔가 계속 종합특검을 하자는 행태가요. 예전에 있었던 그 양평 공무원, 민중기 특검을 받으면서 스스로 목숨을 이렇게 잃으셨던 민중기 특검 산하에 있었던 그 양평 공무원 사건이 너무나 기시감이 듭니다. 그 21페이지의 그 내용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답을 정해놓고 이 답을 낼 때까지 말하지 않으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너무나 힘들다. 지금 정청래 당대표를 위시한 민주당의 행태가 이와 똑같습니다.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하겠다는 이 행태 너무나 가혹하고 살인적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번에는 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있었던 강제 수사와 관련해서 전재수 의원이 자신의 무고를 주장을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고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절대 없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이 되고 난 뒤에 제가 별도로 기자간담회를 하던 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을 뵀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은 이 자신의 무고에 대해서 이렇게 목소리로도 그다음에 SNS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이 해명에 대해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여쭤볼게요. 네,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까르띠에 불가리 시계 2점을 줬다. 4천만 원을 건넸다. 아이고 의원 이거 받아도 되는가 모르겠다 하면서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정황 진술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사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고요. 본인께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기까지 했죠. 그 이후에 본인의 무고함을 굉장히 주장을 했었지만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진실들은 가령 예를 들면 몇 월 며칠은 내가 통일교 행사에 가지 않고 의령 벌초를 갔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날 부산에서 카드를 쓴 내역이 드러나는 등등. 그러니까 본인의 이런 메시지, 본인의 말이 지금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형 범죄거든요.
지금 이게 경찰에 국수본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도 나왔지만 늑장 수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 경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지금 현역 민주당 의원이 행안부 장관을 맡고 있는 그 행안부 소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수사에 진위를 제대로 믿기 힘든 신뢰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특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물증을 찾아내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어야만 한다라고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 전재수 의원의 사무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무실도 압수수색이 됐는데, 근데 이게 2시간, 그러니까 처음에 압수수색을 하러 갔을 시간으로부터 이제 2시간이 있다가 이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관련해서 시간이 너무 소요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사소송법 제 123조 1항에 보면 수사기관이 이 의원회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에는 이 영장 집행 사실을 국회의장에게 먼저 알려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국회의장의 국외 출장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랬다 보니까 국회 통지 절차에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다라는 것이 설명인 것이고요. 뭐 정당하게 이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지체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의 해명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미 이전부터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자체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뭐 민주당 인사라든지 여러 인사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법정에서 그 얘기를 폭로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서 본인의 형량을 좀 감산시키려는 그런 좀 낮추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본인이 부담을 느꼈는지 지금 갑자기 다시 말을 다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로 이야기를 했던 윤영호 씨의 입장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재수 전 장관에 대한 의심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전재수 장관이 이렇게 본인의 모습까지 담은 사진이 찍힌 일시와 어떤 그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통일규칙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 의원이기 때문에 의정 활동의 기록들이 다 남고 본인의 개인 일정이나 이런 사진들이 남기 마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영호 씨의 진술마저 흔들리고 있고 본인조차도 갑자기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에서 윤영호 씨의 말만 신뢰하기에는 지금 상황적인 증거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지금 국민의힘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손소 대변인이 말씀하신 건 근데 이거 권력형 범죄니까 경찰 수사 기다리기보다는 당장 특검을 좀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결국 특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의 담보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질 때 그리고 사안 자체가 중대할 때 이 특검의 필요성을 얘기하게 되기 마련인데 저도 만약에 경찰의 수사가 늑장이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였을 때는 특검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이 어제만 해도 압수수색을 굉장히 많이 벌였고 신속하게 수사 결과를 이첩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수사의 상황을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글쎄요. 저도 정치권에 한 10여 년 이상, 20년 가까이 좀 있는데 국회 의원실 압수수색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렇게 2시간 밖에서 기다려주는 거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경찰이 도착했는데 전재수 의원실 안에서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잖아요. 충분히 증거인멸을 하고도 남을 시간이죠. 그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똑같은 사안이죠. 통일교에서 금품 수수를 한 여권, 야권 할 것 없는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사건인데 우리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금 인신이 구속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편파적인 수사죠, 이미. 그리고 이것을 민중기 특검이 그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그 시기, 지난 8월에 이미 알았다는 거거든요. 109일 동안 이것을 깔고 앉아놓고 뭉갰던 사건입니다. 그 이 특검이 알았던 내용을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 민주당 몰랐을까요? 그렇게 보면은 109일이나 뭉갰고 그리고 압색을 들어갔는데도 2시간 동안 문 앞에서 기다려주고 이러한 이미 편파 수사 논란이 가득한 이 사안에 대해서 뭘 더 경찰 수사를 기다려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그렇게 떡떡하며 왜 장관직을 내려놨죠? 그것은 본인이 입증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특검에 대해서는 마치 이 3번의 연장과 연장의 연장을 거듭했으면서도 본인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자 종합특검을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 특검이 존재했던 이유,
권력형 범죄를 이제 성역 없이 수사를 하라고 있는 그 특검의 원래 목적에 부합하는 이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앞뒤가 맞지 않은 내로남불의 끝장판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내년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차기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 조사 결과가 좀 주목이 돼서요.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조사 결과가 지금 화면처럼 나왔습니다. 지금 정 구청장이 7.1%포인트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한 번 지금 나온 단편적인 여론조사긴 하죠. 뭐 여론조사라는 것은 추이가 중요해서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텐데요. 어쨌든 기존의 민주당 주자들은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로 오세훈 후보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여론조사들이 나왔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민주당 주자가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서 눈에 띕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거에 나서는 주자들에 대한 여론조사가요 항상 깎일 일만 늘 남았어요. 보면 처음이 가장 이제 거품이 많이 끼어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검증의 시간들이 있겠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정원호 구청장에 대해서 지금 폭행 논란, 이 검증의 잣대가 이미 시작이 되었는데 경찰을 폭행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경찰 주변에 있던 뭐 사람들 이렇게 폭행을 했던 전과가 드러났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의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 또한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일단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자. 다만 이제부터의 검증이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야권 일각에서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정 구청장의 폭행 이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일단은 정 구청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에 대해서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라고 이제 발언을 내놓긴 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이제 본인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깔끔하게 저는 해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떤 사안으로 그러니까 당시 민자당 비서관과 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크게 다투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뭐 화해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깔끔하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셨는데 저는 이런 그 태도 자체에 대해서 유권자들께서 평가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것은 정원호 구청장께서 구청장으로 계속 계시면서 도시의 발전과 어떤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라는 점. 실제로 이번에 서울시의 제설 문제가 제기가 되었을 때에도 성동구와 어떤 서울시의 대처가 대비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온라인에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호 구청장이 사실 이번에 유명해지게 됐던 가장 큰 계기는 이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가 무려 92.9%라는 높은 수치로 조사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청장으로서 그동안 하신 일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으셔야 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뭐 여러 가지 비판과 검증의 시간이 있겠지만 정원호 구청장이 지금처럼 어떤 투명하고 좀 깔끔한 태도로 임하신다면 저는 정원호 구청장의 역량을 이 서울 시민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도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손수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